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8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번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은 양심이라고. 정직하고 양심에 대해서 쭉 강의해 왔는데, 양심이 네 번째로 이렇게 정직과 양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더더구나 나는 보수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진보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진보주의의 문제점들, 그런 것을 계속 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건데, 여하튼 이번 강의는 양심에 대해서 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로 양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지난 강의에 이게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빠뜨렸는데 이게 참 좋은 그림이라고.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림인데, 사실 내 욕심 같으면은 이분이 관장님인데 이것을 지우고 여기가 삽입하면은 이게 이 전체의 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망가뜨린다고. 좀 이 관장님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은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여기 지면상으로 이것을 같이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방가사유상이란 말을 몰랐어요. 근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방가상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슬쩍슬쩍 이렇게 역사 예술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워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좀 창피한 일이지만은 방가사유도 지금도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방가사유상에 대해서 이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하, 방가사유상인 건 이렇다. 방가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사고할 때, 서양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러는 이제 로댕의 작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던 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 방가라고. 근데 한문으로 방가란 말이죠. 근데 방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 문화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방가라는 그 말을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든.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가란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방가라는 것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방가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생각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사유,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생각하는 로댕의 작품이다. 삼국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이제 조각, 이제 금동 조각이죠. 그러니까 서양보다도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적어도 불교 문화에서는 서양의 생각보다 우리 동양 문화가 더 앞서 있었다고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독방에 이 두 점의 방가상을 이렇게 전시를 했냐면은, 욕심 많게 여러 가지 작품을 한 방에 이렇게 놔두면은 굉장히 이제 초점이 굉장히 이제 흐트러진다고.
근데 이 두 점만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했다고. 이 관장님이 이제 이런 걸 세팅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관장님이 생각이 이런 거죠. 우리가 서양 루브르 박물관을 다 누구나 다 가보셨겠지만 모나리자라는 이제 그림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상당히 유명한 데거든. 그런데 거기를 감상하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 로댕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생각하는 방가, 사유라는 것은 그냥 애매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방가, 사유. 그래서 방가, 사유라면 한문인 것 같은데 무슨 정확한 단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이 늑발 나이에 방가 사유라는 이런 낱말을 이제 터득을 했다고. 어떻게 터득했냐면 이 관장님이 관객을 위해서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작품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유상 이렇게 턱을 개고 생각하는 두 부처님의 은근한 미소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 뭐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동으로 이제 이게 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전시방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건축가 최욱이라는 건축가가 이제 세팅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 바닥이 이렇게 이게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바닥이 조금 기울여 있고 이 하늘 쪽에는 이제 별이 한 2만 개가 이제 이렇게 이게 LED인가 뭐 그런 이제 불빛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거거든. 우주.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일개의 인간이 사유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생각하는데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극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이것을 세팅한 것은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이런 세팅이 굉장히 어필한다고,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더 어필한다고 신기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세계, 사유의 엄숙함이랄지, 요즘 보면 메타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메타. 유니버스라는 것은 우주라고. 메타라는 것은 현실일 수도 있고, 이런 현실, 또는 현실을 초과한 초월된 어떤 작품 세계. 이게 이제 뭐 다른 작품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동양적인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현재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메타 유니버스의 사유 체제랄지 생각 체제랄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메타 유니버스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세팅. 그러니까 이것만 작품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이런 이제 건축의 이제 미를 표현하고 이런 이제 천장이 이제 우주를 상징하고 이런 이제 색깔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건축가의 생각이랄지. 그러니까 종합 미술품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서양 사람들 와서 이거 참 엄청나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이건 아이디어가 좋다. 그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의 수준 또는 예술의 수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발설시킴으로써 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핸드폰,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뭐 바로 이렇게 세팅해 보면 뭐 지구 반대편에서 딴 사람도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매스 유니버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그림이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차원의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장르를 이제 크리에이션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발전시켜야지 딴 나라에서도 그걸 사주고 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격이라는 것이 이런 예술 작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계 문명이나 기술 문명이나 뭐 저기 방산 문화랄지 또는 무슨 컴퓨터랄지 뭐 4차 산업이랄지 뭐 자율 자동차랄지 그 우리 먼저 IT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만은 이런 예술성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자꾸 창조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내가 의미 있게 감상을 했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실물을 보기 위해서는 중앙박물관을 이제 가서 관람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 뇌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거든. 그 메타 유니버스도 생각하는 능력이고, 그걸 현실이 됐든지 비대면이 됐든지 상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고. 하여튼 이번 강의에 현재 양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그래서 본론으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양심이라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단어나 개념이나 뜻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깊이 알게 되고 그냥 뭐 표면적으로 알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많고 코로나가 많이 있고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하는 능력이 이게 감소하고 퇴보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3류인 정치 싸움이 제1류인 국민의 수준을 자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 못해요. 그런 것을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그 수준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해야지 그게 진짜 수준 있는 정치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면은 옳고 그름 또는 선악을 판단하고 그 명령하는 도덕 의식을 말한다. 다 연관돼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고 하도 밥 벌어먹기 어려우니까 그걸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사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내가 뭐 깊이 양심이나 이런 기초적인 것을 내가 전공으로 해서 공부하는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보통 내과 의사나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양심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을 보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다. 그리고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거에 양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받은 교육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거기에서 계급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다. 양심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다음 검색을 해보니까 양심은 대개 문화와 교육에 의해서 주입되며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에서도 양심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고, 동서양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인류 공통적인 가치로 항상 대두되어 왔다. 그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이 호루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바카스가 됐든지 뭐 신이 굉장히 그리스에서는 많잖아요. 그 신이 이제 완전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라는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 지침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과거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경험주의를 이야기하고 일련의 학습된 반응이 양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은 양심을, 인도의 힌두교 신자들은 양심을 우리 내부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 생각했다. 옛날엔 모든 것이 신이거든요. 완전한 것은 신이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서구에서 특히 개신교 중에서 퀘이커 교도라고, 저기 개신교일 거야, 아마. 퀘이커 교도가. 퀘이커 교도는 양심이 신이 내적인 빛을 이해하고 행동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고, 정신학적인 플로이트는 초자를 주장하면서 양심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동이 부모의 인정과 처벌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킴에 따라서 형성된다. 양심이란 내면화된 일련의 금지, 비난, 억제라는 이제 양심으로 알려진 초자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신학적으로는 이제 초자가 바로 양심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한국의 이제 도덕의식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명기가 돼 있어가지고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양심은 그 용어는 일찍이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맹자가 사용해 왔는데 직관주의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후천적으로도 갈고 닦아서 수양을 하면은 양심이 발전한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양심이라는 그 속뜻은 함께 알고 지내자, 알고 공동적인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양심이 없는 사람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이냐 아니냐,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냐, 정말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부심에 어긋나는 경우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짓을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미국의 문학가이며 사상가였던 솔로라는 이제 데이비드 헨리 데이비드 솔로는 헌법과 다수결에 근거한 민주적 원칙보다도 중시해야 한다. 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청교도의 양심이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마틴 루터 킹도 예를 들어서 신부 자리를 서로 면죄부를 주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양심적으로 엉망인 그런 중세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신부 자격을 주고 팔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엉망인 때가 있어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아니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일반 시민의 환영을 받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루터 기독교는 양심이 종교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양심도 점점 이제 타락을 했다. 이제 그거지. 양심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심판하는데 사용되고 양심의 타락. 양심에 타락된 6가지는 두려움에 떨거나 의심하는 양심, 도덕주의적 양심, 가짜 양심, 무지나 오해의 양심, 졸고 있는 양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양심도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있어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양심은 다 있는 것이 우리 DNA에 박혀있는 각인된 인간의 진화된 그런 성질이 아닌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 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되고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양심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에서 어떤 학자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다. 바른 사고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양심이다.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인데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재판관이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또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양심적으로 하면은 진짜 자부심이 절로 나온다고. 그것을 핑계대거나 모른 척 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왜곡된 자부심.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쓴 옳지 않은 참되지 않는 거짓 가면이 쓴 그런 자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부심이라는 건 이건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부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라는 것이 서양에 많이 발전되고 그게 이제 이런 중요한 요소들 그런 것이 이제 사회 정치적인 사상이랄지 또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여기에 있다. 나 자신의 선택으로 내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곧 도덕적인 사람이고 자부심이 참되고 강하고 곧은
제대로 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건강하던 양심도 거짓된 삶을 반복해서 하면은 면역이 생기고 양심적으로 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신이 나고 기쁨이 더 오지만은 자꾸 비양심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이제 무디어 가지고 양심적이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전부 타락한다. 작은 거짓도 습관이 되면 이제 인간성이 망가뜨려진다. 그것을 이거 뭐 부처님이 됐든지 맹자가 됐든지 선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양심이 만들어진다. 뭐 먼저 이야기한 것 같이 처벌이나 꾸짖음 등 당근과 채찍을 한다든가 칭찬을 하는 것도 이 양심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도덕 교육을 통한 양심의 개발을 강조했고, 도덕 교육이 중요한데 어떻게 체험하고 그 개념을 세워주냐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말로 해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거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떳떳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떳떳해 보여도 왜곡되고 변명을 하고 가면을 쓰면은 왜곡된 자부심이 생겨서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처음에는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하면은 얻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더 많이 생긴다든가. 그렇지만은 결국은 더 오래 가면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양심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존경과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그래서 양심의 자유, 인격적인 인성교육을 강조했고, 양심이란 사람이 세계관, 가치, 인생관과 신념 등 인격적으로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우러 퍼지는 마음의 목소리다. 양심의 자유란 사람의 내적인 영역에 속한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양심이 중요하다.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양심 실현의 자유를 내적인 것하고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양심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통일이 된다 합시다.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또는 통일된 상태나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남한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돈만 좋아하는 남한 친구가 있다면 이 동무들은 말이지 돈밖에 모르는 동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아주 심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의 의식구조의 차이,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고 인재사 겨우,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20년 30년 된 이 시점에야 겨우 이제 그 차이를 갭을 자꾸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통일의 의식구조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탐험할 때는 양심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조금 빗나가는데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서독이나 의 정치교육,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정치교육이란 말을 써요. 서독에서도 그렇고 이제 통일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도 마찬가지야. 정치교육이란 말을 써요. 정치교육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양심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하면 이북 사람들을 통일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각자의 자아 자부심을 보장하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독, 동독 통일을 이뤘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통일에 있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념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북에 현금은 좀 곤란하고, 이북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핵무기나 만들려고 하고 말이지.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고깃국 먹고 쌀밥 먹고 비단 옷에다가 편안하게 좋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며, 그게 이제 청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핵을 만들면 안 되잖아. 쓸데없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놨자 쓸모가 없다고, 그건.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나쁘지만은 남한에서도 정치가들이 얼씬만 하면 퍼준다. 저 돈이 조금 있고 조금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못 사는 사람한테 돈 좀 주면 어때? 그러니까 돈을 주어도 쓸모가 있게, 가성비가 있게, 효과가 있게, 그리고 결국 가서는 자부심을 이게 올려주는 교육을 필요하다든가, 그러면서 뭐 개선 공단도 열어주고 금강산도 뭐 보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로 코오퍼레이션, 서로 협력, 소통, 그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건데, 아직도 남남 갈등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내 생각엔 그래요. 서로 양쪽에 여나 야나 정말 수준이 낮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서로 뭐 골목대장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 국가인데, 국가를 짊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그렇게 국민보다 훨씬 낮아야 그게 누가 따라주나?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이나 제대로 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상대편한테 그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이 된 즈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뭐 거기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민주주의 공화국 다 같이 쓰자 이 말이죠. 공통된. 우리나라도 결국은 민주란 말을 많이 쓰잖아. 공화국도 그런 쓰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다른데, 자본주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여 살렸다고. 근데 공산주의는 먹여주지를 못한다고. 소련과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결국은 슬로우 다운, 절대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세포, 뉴런, 뇌세포의 속성 때문에 자유와 자본주의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먼저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공산주의라는 하면은 자본주의의 그 나쁜 점이 두각이 되어서 그게 발전을 저해하고, 그렇지,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이제 개선해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제국주의하고 식민주의를 부르짖지만은, 그러니까 미국도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남과 북이나 여나 야나 너무나 자꾸 싸우지 말고,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이 좀 많이 이렇게 빗나가고, 그래서 연관이 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자부심의 법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항상 필요하고, 국가와 외교를 할 때나
개인의 외교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나 항상 필요한 게 자아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강의가 나오겠지만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이랄지 공업 생산량이 일본보다도 좋아지잖아, 조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뽐내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꼭 냄비 현상을 나타내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냄비 생각은 이거 생각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워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데 끊기고 오면은 다시 생각했다 지우고. 그 칠판에 항상 이제 새겨가지고 판화를 한다던가 조각을 해서 새겨놓으면 생각하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잊었다 또 지우고 또 쓰고 다 그렇게 하면 아무 그냥 웨스팅 타임 앤드 마니. 그러니까 맨날 시간과 돈만 허비하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야.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새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자아 자부심이 올라간다고. 자아 자부심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아 자부심을 올리면은 보는 눈이 또 달라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중국한테 억눌렸다든가 일본한테 항상 일본은 항상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차차차차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벗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고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서 선진적인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를 창출해가지고 4차 산업도 그렇고 국민성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따라오도록. 그건 인류 법칙에 의해서 인생의 법칙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있는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은 그게 이제 정신의 힘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서양도 마찬가지라고. 서양도 우리 동양 특히 한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강하면은 강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 끝에 와 있잖아요. 그 일부가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 인디안이 됐는지도 모른다고. DNA의 뭐 문화 같은 거, 뭐 유적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요새 이제 고대 조선, 고조선, 무슨 그 문화가 많이 발굴되잖아. 또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요순 시대 이전에 또 홍산 문화인가 뭐 그런 걸 많이 발굴하고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그런 것을 설화가 됐든지 진짜 이제 역사가 두 가지로 두 패로 또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 싸우는 건 좋아요. 너무나 심하게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고조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설화는 설화대로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설화는 것은 하나 우리 현재 뇌과학에 의해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 상상력의 일부가 설화다고. 그 설화를 믿게 되면 믿는 거지 뭐. 누가 하나님을 봤나? 그럼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유용하고 가성비가 있고 필요하다면 믿는 거지. 고조선은 믿으면 된다고. 믿어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역사에 자부심이 생긴다고. 그것을 노리는 거야. 그 자체가 또 발전시킨다고. 우리가 자아 자부심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더 생각이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 내세포의 속성이고 성질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열심히 그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의미가 있게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이 이제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